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요, 수박 감별 사이트가 화제입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을 나열했습니다. 이들이 비명계인지 친명계인지 따지는 겁니다. 안동환 검사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는지부터 불체포 특권 이 포기 여부까지 총 6가지 기준으로 수박의 당도를 표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수박 당도, 검사 탄핵, 불체포 포기, 대의원 1인 1표제 포기. 이런 항목들, 6가지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이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씩 따져본 다음에 수박 당도를 0에서부터 5까지 정한 겁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저기에 올라가지 계시는 않으시죠? 저기 현역 의원들이 대상이니까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현역 의원들이 그동안 이제 여러 굵직한 당내의 현안들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계와 계를 같이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좀 감별을 하는 그런 작업을 일종의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시는 거는 자유기는 한데요. 저런 불체포 특권 포기 찬성, 일례로, 그러니까 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불체포 특권의 포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저거에 있어서 어떻게 또 감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 이게 의원들이 다 개인의 이제 소신과 양심과 또 철학이 있는 거고 각자 개인의 개별적인 입장이 다양하게 있는 건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은 마치 이제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감별하고 또 이렇게 축출하는 거는 사실 당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런 점에서 저런 게 당내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만든 거긴 하겠지만 저걸 바탕으로 무언가 정치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또는 저걸 바탕으로 특정 의원들이 과도하게 공격받거나 좀 억측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박성민 최고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것이야말로 낙천 대상자의 어떤 근거가 되고 있고 명분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지금은 수박 당도 측정이지만 저걸 조그만 말을 바꾸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전국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저렇게 분란을 일삼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공천 기준으로 저는 그 수박 감별 사이트의 어떤 당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 당도 자체가 측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수박은 당도가 높아야 맛있는 건데 수박이 어떻게 이런 운명에 처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당도 5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인데요. 오늘 돌직구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암세포를 거론하면서 지도부가 이걸 좀 제지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진박감별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깝고 충성하느냐를 가지고 공천하다가 그 당이 망했어요.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가 이거는 단호하게 제지하고 말려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길인데 민주당 전체가 혹은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가담한다.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다고 공격을 하잖아요. 병균이 아닌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서 면역체계가 망가지면 그게 암인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정말 위험한 병에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경 부위원장님, 지금 보면 지지자들, 그러니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이런 행동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각각의 지금 평가 요인 5개 항목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모아놔서 그렇지만 검사 탄핵 불체포 특권, 대의원 1인 1표제 반대 등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당내 개파의 어떤 입장으로 또 모아질 수도 있고 한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늘 개파 내지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 대립을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특별당규를 1년 전에 확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질서 있게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당원들의 의사표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공천 결과에 그렇게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헌법 조문부터 하나 읽어보고요. 네. 우리 헌법 8조입니다. 정당은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해야 된다. 민주주의라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윤리심판원에 제소해달라. 이래서 5명이 올랐죠. 조홍천, 서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이런 식으로 이게 당원들이 이걸 이게 게시판에 징계 청원이 5만 명 넘으면 윤리 심판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민주적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에 본인이 포기한다 했는데 투표 소신껏 했는데 또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징계해달라고 하면 그럼 이게 당연히 그 게시판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 만약에 윤리심판에 보낸다? 물론 이게 윤리심판에서 기각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비민주적 행위 아닙니까? 이걸 이게 이재명 대표는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게 이재명 대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개딸들은 나무란 적이 없잖아요. 이게 묵인 방조는 공범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정당의 활동이 비민주적입니다. 다툼이 없잖아요. 다 이게 내분도 다 인정할 겁니다. 이렇게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에 반하면 해산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게 그 헌법 정신 그렇게 강조하더니 왜 정당의 활동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개딸이 지배하는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 되고 있냐.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를 봅니다. 네, 강도 높은 비판이셨는데 강성 지지층의 이 행동이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몇 차례 만류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해 보도록 하죠.